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2020년 3월 2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장전 체크 포인트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좀 해 놓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다 끝나고 나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전 테크 포인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은 반격 시도가 일정 부분 좀 나왔습니다. 아직 뭐 2% 부족한 그런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패닉에 빠지면서 파월 의장이 전격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1.3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0.8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은 0.01% 반등이 좀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1%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수준의 주간 하락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WHO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투심을 상당히 좀 냉각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가 장중에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극심해지자 연준에서 나서서 진화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오후 2시 30분에 예정이 없었던 긴급 성명을 내고요.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이 3월 FOMC에서 당장 금리를 내리는 등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연준이 3월에서 6월까지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3월 달에 50pp 인하 가능성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개입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설 시기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어, 반격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2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역사상 최저치인 29까지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에 타격을 입은 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또한 상당히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금일 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3일이죠. 내일인데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4개 주에서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구간 이번 주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IT 섹터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미국 증시는 낙폭과대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변동성 확대 이 부분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지만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반등 구간에서도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IT 섹터들의 강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15%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외국인 쪽은 약간 매수를 해줬고 개인 쪽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거래소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3조 4,600억대의 순 매도를 좀 기록을 했고요. 개인은 반대로 2조 5,800억의 매수와 기관 같은 경우 6,800억대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한 주간 외국인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한진칼, 삼성전기, 카카오, LG유플러스, 삼성물산, 일진머티리얼즈, NC소프트, 더존비즈온, 휠라홀딩스, SKC, 삼화콘덴서, 한온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외국인의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에만 2조 2750억 원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ETF 쪽 상품도 668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IT 쪽과 ETF 쪽에 80% 이상 집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결국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IT 쪽 그리고 ETF 쪽의 합산만 보게 된다면 거의 2조 9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 하락을 외국인 쪽은 의도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쪽에 있어서 이렇게 큰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건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은 전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때보단 하반기 때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1800억대의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80억 순매수, 개인은 1900억대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NHL 한국사이버결제,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헬릭스미스, 테크인, 그다음에 알테오젠, 유비커스홀딩스, 유니테스트, 에코프로비엠, PN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와 IT 섹터의 순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기관 쪽에 있어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넥신, 매드팩토, SK머티리얼즈, 삼천당제약, 오스코텍, AP시스템, HL사이언스, ST팜, 헬릭스미스, 코나이, HLB, RFHIC,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과 IT 섹터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매수를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 S&P 500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아래꼬리를 달면서 양봉의 모습들을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S&P 500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2019년도 때의 저점권역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때 25,000을 훌쩍 깨버렸었어요. 2019년도 5월 달에 저점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나스닥은 그나마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인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41선짜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 캔들의 모양새, 차트의 모양새를 보더라도 나스닥 시장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는 IT 섹터가 그나마 반등의 폭이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이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쪽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축소를 했어요. 종가상 0.11%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저가는 2.9%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금일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 이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0.4%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결국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했어요.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여전히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의 역배열 하락 추세의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락 속에서 수급 개선 종목군들 반등 시에는 좀 더 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되, 예를 들자면 포스코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지금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역별이란 말이에요. 그런 역별 구간들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낙폭과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낙폭과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바닥이 어디인지는 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바닥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군들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는 반등이 시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바닥이 어딘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바닥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세 하락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전날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좀 있었어요. 너무 앞서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안정화 단계에 좀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급 관심주로 좀 보게 되면 제넥신, 피롭틱스, MC넥스,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많이 빠진 만큼 반격 시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 있어서는 많이 빠졌어요. 낙폭과대로 빠져 있는 하락의 가속도가 좀 붙은 만큼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등락을 거치면서 이평선을 수렴해주는 그런 과정을 좀 버틸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3월달 시장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장전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